장미꽃 백송이 빨간색으로요. 68세 할아버지가 매일 똑같은 주문을 반복하며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퇴직한 노인의 수상한 행동에 꽃집 사장이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건 버려진 공장 안에서 사진을 보며 우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영희야, 내가 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꽃집 사장이 용기 내어 물어보자 할아버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실. 영희는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어요. 약혼자였고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이도 함께 잃었어요. 과연 50년 동안 숨겨온 이 사랑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살짝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끝까지 보시고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 사연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동네가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에 김영수는 이미 집 앞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어깨는 세월의 무게로 조금씩 굽어져 있었습니다. 회색빛 낡은 재킷을 입고 손에는 항상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꽃집, 들꽃원은 영수의 첫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꽃집 사장 박정호는 이미 영수가 올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59살의 박정호는 이 꽃집을 운영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지만 영수 같은 고객은 처음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영수 씨. 박정호가 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미꽃 백송이 빨간색으로요. 영수의 주문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박정호는 처음에는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달, 두 달, 그리고 이제는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장미꽃을 준비하는 동안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비치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눈가에는 언제나 눈물이 맺힐 듯한 촉촉함이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이 노인의 눈빛에는 왜 이렇게 깊은 아픔이 서려 있는 것일까요? 총 15만 원입니다. 박정호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장미꽃 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주저없이 현금을 꺼내 지불했습니다. 매일 15만 원씩 한 달이면 45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퇴직한 노인이 쓰기에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호는 계산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퇴직한 노인이 무슨 돈으로 매일 저렇게 사가지? 이상하네. 영수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꽃들을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요? 혹시 숨겨진 연인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영수는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꽃집을 나섰습니다. 박정호가 영수 씨 실례지만 이라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영수는 이미 문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꽃집을 나선 영수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용실 앞을 지나갈 때 안에서 파마를 하고 있던 김선옥이 창문 너머로 영수를 바라보며 옆 손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이 매일 꽃을 사간다더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슈퍼마켓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이철수도 영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매일 그렇게 많은 꽃을 사가다니 정상적인 일이 아니야. 혹시 정신에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동네 할머니들도 벤치에 앉아서 영수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저 사람 퇴직금을 다 꽃값으로 쓰는 건 아닐까? 아니면 보험금이라도 탄 걸까? 무슨 돈으로 매일 저렇게 사는지 정말 궁금해. 영수는 이런 시선들과 수군거림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빨간 장미꽃 백송이로 만든 커다란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안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낡은 시내버스가 도착하자 영수는 천천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한 버스 안에서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있는 노인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영수를 쳐다봤습니다. 저 할아버지 매일 저러고 다니시던데?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응, 나도 봤어. 정말 신기하지? 다른 승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영수는 꽃다발을 더욱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말입니다. 그의 눈가에는 다시 한번 깊은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영수가 떠난 후에도 계속 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5년간 꽃집을 운영하면서 이런 고객은 처음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프로포즈 같은 특별한 날에만 꽃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매일 같은 꽃을 같은 수량으로 사가는 사람은 영수가 유일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영수의 표정이었습니다.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하거나 설레는 표정을 짓기 마련인데 영수의 얼굴에는 항상 깊은 슬픔과 죄책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박정호는 영수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돈 세탁이나 다른 불법적인 일에 꽃이 이용되는 것은 아닐까?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퇴직한 노인이 매일 15만 원씩 현금으로 꽃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일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영수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꽃집에 매일 오는 그 영수 씨 말이야. 뭔가 수상해. 정말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사기에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돈 세탁 같은 범죄에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박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영수에 대한 의심이 커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정호는 매일 아침 영수를 기다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영수가 꽃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욱 수척해 보였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미꽃 백송이 빨간색으로요. 영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박정호는 그 안에서 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꽃을 준비하면서 박정호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영수 씨, 실례지만 이 꽃들을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영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쓰는 겁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듯이 돈을 지불하고 서둘러 꽃집을 나갔습니다.
박정호는 영수가 떠난 후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망설임 끝에 결국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여기 어떤 노인이 매일 장미꽃을 수십만 원어치씩 사는데 혹시 범죄나 돈 세탁 같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서요. 매일 수십만 원어치요? 얼마나 오래 그런 일이 계속됐나요? 경찰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1년 넘게요. 매일 15만 원씩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퇴직한 노인이라고 들었는데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시고 혹시 더 이상한 일이 있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정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도 영수는 평소와 같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박정호가 몰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급히 꽃집 문을 잠그고 영수가 탄 버스를 따라 자신의 차로 뒤쫓았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박정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영수가 어디서 내릴지 지켜봤습니다. 약 40분 정도 지났을 때 영수가 한적한 공업지대 근처에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영수는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안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박정호는 차를 세우고 멀찍이서 영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주변에는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즐비했고 대부분 문을 닫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멈춘 곳은 낡고 버려진 공장 건물 앞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으며 창문 대부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폐쇄 표시가 붙어 있는 이 건물에 영수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박정호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런 곳에서 뭘 하는 거지? 박정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영수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박정호는 조심스럽게 건물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건물 옆쪽에 작은 창문이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영수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수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자 박정호는 재빨리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며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뒷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내부는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된 기계들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공간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마치 제단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시들어가는 장미꽃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숨을 죽이고 그 공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벽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는데 70년대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향로가 놓여 있었고 오늘 영수가 가져온 빨간 장미꽃들이 새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박정호는 당황했습니다. 범죄나 돈 세탁을 의심했는데 실제로는 누군가를 기리는 재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버려진 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 여성은 누구일까요?
박정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아마도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너무 오래되어서 자세한 것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사진 뒤쪽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는 것 같았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더 살펴보니 시들어가는 장미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도 영수가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이곳에 가져온 것들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꽃이 빨간 장미였고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범죄를 의심했는데 실제로는 누군가를 기리는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버려진 공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매일 15만 원씩 꽃을 사서 이곳에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호는 깜짝 놀라서 서둘러 건물을 나왔습니다. 혹시 영수가 돌아온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의 발소리였지만 박정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정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영수가 매일 이곳에 와서 누군가를 기리고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저 여성은 누구일까요? 영수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외진 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박정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공장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흑백 사진, 수북이 쌓인 시든 장미꽃들, 그리고 영수의 눈물 자국.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꽃집에 나갔습니다. 영수가 올 시간이 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몰래 뒤따라간 것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영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미꽃 백송이 빨간색으로요. 똑같은 주문이었지만 박정호는 이제 그 꽃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아픈 곳이라도 있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영수는 잠시 박정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잠을 좀 못 잤을 뿐입니다. 꽃을 받아든 영수가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박정호는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영수 씨, 혹시 무거운 마음이라도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어서요. 영수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정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도 박정호는 영수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따라가야 했습니다. 영수가 버스에 오르자 박정호도 재빨리 차를 몰고 뒤를 따랐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업지대에서 영수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박정호는 차를 멀리 세우고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영수는 어제와 같은 길을 걸어버려진 공장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영수의 걸음이 더욱 무거워 보였고 어깨도 더욱 처져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어제 발견한 창문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니 영수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수는 오늘 가져온 장미꽃을 제단에 올리고 사진을 바라보며
입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영희야, 내가 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 생일처럼 장미를 가져왔어. 내가 좋아하던 빨간 장미 말이야. 박정호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영희야, 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공장에서 그때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영수의 목소리에서 깊은 후회와 자책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떠난 지 벌써 5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나는 아직도 내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영희야?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곧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이름이 영희라는 것, 그리고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세한 사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야, 나는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 살아왔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특히 요즘에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더욱 내가 그리워. 박정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수가 단순히 돈 세탁이나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50년 전에 잃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매일 이곳에 와서 추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때 공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내 책임이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영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박정호는 영수의 말에서 더 많은 단서를 얻었습니다. 70년대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있었고 영이라는 여성이 그때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영수가 그 일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희야, 나는 내가 좋아하던 빨간 장미를 매일 가져올게.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너를 잊지 않을게. 영수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50년간 품어온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영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정리하고 시든 꽃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꽃을 올리고 시든 꽃을 정리하고 영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영수의 일상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이제 영수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상한 노인이 아니라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애절한 남자였습니다. 매일 15만 원씩 꽃을 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영수가 건물을 나서자 박정호도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정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영희가 누구인지,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정호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 영수 씨가 범죄자가 아니야. 50년 전에 잃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매일 추모하고 있었어. 아내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오해한 거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영이라는 분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어. 70년대 공장 산업재해에 대해서 말이야. 영수의 이야기에는 분명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정호는 영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공장 산업재해, 봉제 공장 화재, 여성 노동자 사망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의 50년간의 그리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꾸준히 검색한 끝에 박정호는 1973년에 일어난 한 봉제 공장 화재 사건에 대한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대성 봉제 공장 화재로 여성 노동자 3명 사망이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김영희 23세였습니다. 이거구나. 박정호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영희의 정체를 찾은 것입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화재는 전기 콘센트 과부하로 인한 것이었고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피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당시 신문사 자료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더 자세한 기사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영희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공장 라인 책임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추가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김영희는 당시 공장의 젊은 관리자였던 김영수와 연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 당일 영수는 출장을 가 있어서 현장에 없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바로 그 관리자였구나. 박정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 관리자였던 영수와 노동자였던 영희의 사랑, 그리고 비극적인 산업재해. 영수가 왜 그렇게 자책하며 살아왔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화재 사건 후 김영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른 여성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영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와 같은 또래인 김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의외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영수 씨 말이야? 김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젊었을 때 정말 힘들게 살았지. 첫사랑을 잃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 김할아버지의 말에 박정호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가요?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원래는 밝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는데 그 일 이후로는 말수도 줄어들고 늘 우울해 보였어. 결혼도 늦게 했고 말이야. 김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수 부인도 참 고생 많이 했지. 남편이 늘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묵히 견뎠어. 정말 착한 여자였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영수 씨 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박정호는 놀랐습니다. 김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때부터 영수가 더욱 이상해졌지. 혼자서 뭔가 중얼거리고 어디론가 자주 나가고 말이야. 박정호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매일 꽃을 사서 가는 이유가 단순히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만이 아니라 부인에 대한 죄책감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영희를 잊지 못하며 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본 부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수가 꽃집에 왔을 때 박정호는 다른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영수의 모든 행동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꽃을 사는지,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영수 씨,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영애 씨라는 분을 아시나요? 영수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꽃을 받으려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호는 영수의 반응을 보며
자신이 옳은 추측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제넘게 물어봤나요?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영희를 알고 있습니까?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은 영수 씨가 어디에 가시는지 궁금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옛날 신문 기사를 찾아봤고요.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그곳을 봤다는 말입니까?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수 씨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서요. 영수는 순간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만 간직해온 비밀이 들통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안도감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영수가 힘겹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목소리에서 50년간 품어온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박정호는 영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영수 씨, 그건 영수 씨 잘못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날 출장을 가지 않았다면 영희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영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는 영수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자책하며 살아왔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그를 50년 동안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영수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정호는 영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매일 아침 꽃을 사러 오는 영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고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꽃집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사장님 실례합니다. 김영수라는 분이 여기서 꽃을 사신다고 들었는데요. 박정호는 낯선 남자를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분이 계시긴 한데요. 무슨 일이시라서요?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영수의 아들 김태현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아들분이시라고요? 박정호는 놀랐습니다. 영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연은 화가 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여기서 꽃을 사서 어디론가 간다는 소문이 동네에 다 퍼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희 가족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박정호는 태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태연 씨, 아버님이 특별한 사연이 있으셔서. 하지만 태연은 박정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사연이든 상관없어요. 68살 노인이 매일 꽃을 사러 다니는 게 정상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미친 노인이라고 수군거려요. 태연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님은 미치신 게 아닙니다. 박정호가 영수를 변호하려 했지만 태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퇴직금을 다 꽃값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태연은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 사업에도 영향이 생기고 있어요. 거래처 사람들까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정호는 태연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태연 씨, 일단 마음을 진정하시고 아버님과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님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유요? 태연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다고 매일 15만 원씩 꽃을 사요? 아버지는 이미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태연의 말에 박정호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꽃집 문이 열리며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태연을 보자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연아, 여기서 뭘 하고 있니? 태연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매일 꽃을 사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태연의 목소리가 꽃집 안을 울렸습니다. 영수는 당황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연아, 이건 아버지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영수가 조용히 말했지만 태연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어떻게 신경 안 쓰나요? 집안 망신입니다.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니까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이상하게 봐요. 제 사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어요. 영수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영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연아, 아버지가 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어. 이해해다오. 이유요? 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이해했을 거다.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연은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엄마한테 평생 모질게 굴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태연의 말에 영수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참고 살았어요. 박정호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연은 아버지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영수는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설명할 수 없어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가족을 버렸어요. 태연이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를 제대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하셨고 저에게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아직도 옛날 여자 생각입니까? 영수는 아들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태연이 말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희를 잊지 못해서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태연아,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계속해야 해. 이해해다오. 하지만 태연은 아버지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해요?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희 가족에게 상처만 주셨어요. 엄마가 죽을 때까지 다른 여자 생각만 하시면서 이제 와서 뭘 더 원하세요? 영수는 아들의 분노에 압도당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두 여인, 죽은 첫사랑 영희와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난 아내, 둘 모두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폭발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구나.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생각만 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실망이에요. 태연은 아버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집에 가서 조용히 지내세요. 더 이상 이런 창피한 짓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수는 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태연아. 이건 아버지가 꼭 해야 할 일이야. 영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호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태연 씨, 잠깐만요. 아버님의 사정을 들어보시지 않겠어요?
하지만 태연은 박정호를 매섭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시길래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드세요? 우리 아버지를 이상하게 만든 게 당신 아닙니까? 태연의 비난에 박정호는 당황했지만 영수를 돕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극에 달한 그날 밤, 박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연의 분노에 찬 모습과 영수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문득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영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수가 평소보다 늦게 꽃집에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제 아들과의 갈등이 그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 어제 일은 잊으세요. 아들분이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실 뿐이에요. 박정호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태연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정말로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게 맞아요.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영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박 사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영희는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어요. 박정호는 영수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영희와 저는 약혼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영수의 고백에 박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던 것입니다. 그럼 영애 씨가 돌아가셨을 때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이도 함께 잃었어요. 영희는 임신 6달째였는데 박정호는 이제 영수의 죄책감이 왜 그렇게 깊은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동시에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동안은 정말 미쳐서 살았어요. 술만 마시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부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셨나요? 박정호의 질문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받아줬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영희가 있었거든요. 부인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평생 참고 살았어요. 부인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영희한테 가도 돼요. 나는 괜찮아요. 영수의 고백에 박정호도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으면 임종 직전에도 남편을 위로해 주었을까요? 그래서 더욱 미안해요. 영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대로 사랑해 주지 못했어요. 영희에게는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있고 아내에게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미안함이 있어요. 박정호는 이제 영수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 씨, 제가 더 조사해 본 게 있어요. 뭘 조사하셨다는 거예요? 영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며칠 전에 찾아낸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영애 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박정호가 꺼낸 것은
당시 화재 사건에 대한 더 상세한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영수 씨, 사실 그 화재는 영수 씨 책임이 아니었어요. 건물주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 비상구가 잠겨 있었고 소화 설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건 관리자인 영수 씨의 책임이 아니라 건물주의 책임이었어요. 영수는 박정호가 보여준 자료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출장을 가지 않았다면 박정호가 영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영수 씨가 있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비상구가 잠겨 있었고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오히려 영수 씨도 함께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박정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희 씨가 마지막 순간에 다른 동료들을 구하려다가 늦게 대피했다는 거예요. 영희 씨는 영웅이었어요. 영희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영희 씨가 임신한 몸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대피시키려고 했다고 해요. 영수는 이 새로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이 영희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자책했는데 사실 영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정호는 영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영희 씨를 계속 기억하고 사랑해 주신 게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제 아내와 아들에게는 영수가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분은 영수 씨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아들분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박정호는 계속해서 위로했습니다. 영수 씨,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셔야 해요. 영희 씨도 영수 씨가 평생 자책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영수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영수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와 저 사이에 태어날 뻔했던 아이. 그 아이가 딸이었어요. 박정호는 영수의 말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낳은 아들 태연이 사실은 영희의 딸이어야 했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수의 고백에 박정호는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영수가 왜 아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는지, 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영수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정호는 영수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더욱 굳혔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들 태연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오해를 풀어야만 영수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호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 씨, 저는 들꽃원 꽃집 사장 박정호입니다. 아버님에 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또 무슨 일인가요? 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옹호하시려는 건 아니죠? 박정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아버님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요. 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1시간 정도면 될까요? 박정호는 기뻤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꽃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1시간 후 태연이 꽃집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박정호의 말을 들어볼 의향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박정호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꺼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태연 씨, 아버님이 왜 매일 꽃을 사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태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여자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였는지는 모르시죠? 박정호가 1973년 신문 기사를 태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태연이 기사를 읽어보더니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봉제 공장 화재 사고. 박정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영애 씨가 바로 아버님의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영애 씨는 아버님의 약혼자였고 당시 아버님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신을. 그럼 제가 태어나기 전에.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연 씨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아버님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을 뻔했던 거예요. 태연은 충격에 빠진 채로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자신의 약혼자와 아이를 동시에 잃은 거군요. 박정호는 태연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박정호가 화재 사고 조사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살아오셨지만 사실 그 화재는 아버님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태연이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상구가 잠겨 있었다고요? 그럼 정말로 아버지 책임이 아니네요.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박정호가 생존자 증언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애 씨는 마지막 순간에 다른 동료들을 구하려다가 늦게 대피하셨어요. 임신한 몸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신 거죠. 태연은 이 모든 자료를 보며 아버지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50년 동안 이런 죄책감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오신 거군요. 맞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아버님의 마음속에 영희 씨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평생 옆에서 지켜주셨죠. 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셨구나. 박정호는 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마지막에도 아버님을 위로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영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영희한테 가도 돼요.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박정호는 태연을 위로했습니다. 태연 씨가 화낼 만했어요. 상황을 모르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님을 이해해 주세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때 꽃집 문이 열리며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태연을 보자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태연아, 또 왜? 하지만 태연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태연이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사정도 모르면서 그렇게 화만 냈어요. 영수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태연아, 무슨... 영수가 말하려 했지만 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영애 씨에 대해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요.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연아, 아버지가...
하지만 태연은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5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내시느라. 태연아. 영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너와 내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태연이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해해요. 박정호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제가 같이 가겠어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영애 씨에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영수는 아들의 말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같이 가겠다는 거니?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아버지 혼자 그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지 마세요. 박정호는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영수 씨,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네요. 영수는 박정호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 부자는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태연도 박정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해주셔서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영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꽃집에 올 때마다 아들 태연이 함께 왔고 두 사람은 함께 버려진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정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흰 장미도 몇 송이 사면 어떨까요? 태연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도 좋아하셨던 꽃이잖아요. 영수는 아들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박정호는 빨간 장미 100송이와 함께 흰 장미 몇 송이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영수 씨,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태연이가 함께 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부자가 공장으로 향하는 동안 박정호는 뭔가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영수의 진짜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버려진 공장에서 영수와 태연은 영희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아들 태연이다. 영수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했을 만한 아이로 잘 자랐어. 태연도 처음으로 영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희 이모, 안녕하세요. 저는 태연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분이시군요. 태연의 말에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태연이 새로 가져온 흰 장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영수도 흰 장미를 보며 돌아가신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한편 박정호는 동네 사람들을 하나둘씩 만나며 영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던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용실 사장 김선옥은 박정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우리가 얼마나 오해했는지 몰라.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슈퍼마켓 사장 이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니. 우리가 수군거린 게 정말 미안해.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영수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수와 태연이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옥, 이철수, 그리고 다른 주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영수 씨,
김선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박 사장님한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수는 당황하며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철수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수 씨, 저희가 수군거려서 미안했어요.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영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보일만 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선옥이 봉투를 하나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금을 했어요. 영수 씨가 매일 꽃값으로 쓰시는 돈을 생각해서 조금씩 모았어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영수가 사양했지만 이철수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희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받으세요. 태연도 감동하며 주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동네 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도 많이 힘이 되실 거예요. 그 후로 영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고 더 이상 수군거리는 시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박정호는 영수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영수 씨,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영희 씨를 그리워하실 수 있겠네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박정호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박정호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영희를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을 제대로 만들고 싶어요. 그 버려진 공장 말고 좀 더 좋은 곳에서 말이에요. 영수의 말에 박정호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꽃집 뒤편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박정호가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영애 씨를 위한 추모비를 세우고 장미 정원도 만들고요. 영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박정호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동네 사람들도 함께 도와주실 거예요. 일주일 후 정말로 작은 추모 정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만든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영희의 사진과 함께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고 주변에는 빨간 장미와 흰 장미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개원식 날 영수는 마지막으로 장미꽃 100송이를 사들고 새로운 추모 공간에 올렸습니다. 영희야, 이제 됐다. 내가 좋아할 만한 곳을 마련했어. 태연도 아버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영희 이모, 이제는 아버지가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동네 분들이 모두 함께 할 거예요. 영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리고 영순아, 미안하다. 이제는 너희를 내려놓고 나도 편안히 살아갈게. 마침내 영수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정호는 마지막으로 영수에게 장미꽃 100송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이제는 매일 오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이 그리울 때만 오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몇 달 후 영수는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태연이 곁에 있었고 영수는 행복한 표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고 박정호는 영수를 위해 마지막으로 장미꽃 100송이를 바쳤습니다. 태연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이제는 영희 이모와 어머니 곁에서 편안히 쉬세요. 추모 정원에는 여전히 빨간 장미와 흰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